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귀에서는 기분 나쁜 B- 소리가 끊이지 않고 속은 울렁거려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그 고통. 예고 없이 찾아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소리 없는 공포, 바로 메니에르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메니에르병의 발작 스위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누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우리가 식탁에서 무심코 먹고 있는 최악의 음식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귀를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그것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어지럼증에 공포에 떨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귀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이 어지럼증이 생기면 단순히 빈혈이 있나 혹은 기력이 떨어졌나 생각하며 영양제나 보양식부터 찾으십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귀 깊숙한 곳, 뇌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치 안에는 내림프액이라는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액체는 아주 일정한 양과 압력을 유지해야만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이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수문을 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귀 속의 내이기관이 팽창하고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내림프 수종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부종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귀 안의 압력이 치솟으면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과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을 사정없이 압박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세상이 뒤집히고 땅이 솟구치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단순히 어지러질한 수준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 갇혀서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림프액의 압력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증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사십니다. 오늘 외출했다가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돌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일상을 지배해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병이 단순히 어지러움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꽉 막힌 것 같은 이충만감, 그리고 한쪽 귀에서 들려오는 거슬리는 이명, 결국에는 청력까지 잃게 만드는 난청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저음역 때부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옆에서 사람이 하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 원더 풀6070 시청자분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 메니에르병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신체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잃으면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골절이나 더 큰 합병증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지독한 병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범인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뇨제나 혈액순환제만 믿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내 귀 안의 수분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음식,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 혹은 기운이 없어서 매일 챙겨 먹었던 그것이 오히려 귀 속의 수분을 끌어당기고
압력을 높여서 메니에르병의 스위치를 켜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그 최악의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몸에서 그런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 환자에게 독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최악의 음식 1위. 그것은 바로 나트륨, 즉 과도한 소금기입니다. 에이, 겨우 소금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메니에르병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귀 속에 차오르는 액체, 내림프에게 압력이라고 했죠. 이 압력을 조절하는 데 있어 소금은 가장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타는 듯이 마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이 우리 귀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귀 속의 내림프액 역시 주변의 수분을 사정없이 빨아들입니다. 안 그래도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내 기관에 물을 계속 들이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국 팽팽해진 풍선에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귀 속 압력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어지럼증 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그야말로 나트륨 지뢰밭이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시원한 김치찌개, 짭조름한 젓갈과 장아찌들. 우리 입에는 정말 맛있는 이 반찬들이 메니에르병 환자에게는 귀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많은 분이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진짜 나트륨은 그 시원한 국물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몇 배에 달하는 소금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운 차리겠다고 드시는 곰탕이나 설렁탕에 소금을 팍팍 쳐서 드시는 그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귀를 스스로 공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나트륨은 단순히 압력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귀 속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혈액순환에 아주 민감한데 소금기 때문에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와 평형세포는 다시 되살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국 소금을 줄이지 못하면 어지럼증을 넘어 영구적인 청력 상실, 즉 귀머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염식을 권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싱겁게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식단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식품, 라면, 심지어는 간식으로 드시는 빵이나 과자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숨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안에는 맛의 균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니에르병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선택해서 먹는 음식이 이 병을 키우고 재발시키는 핵심 연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 안에서는 내림프액이 소금을 따라 무섭게 차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조건 굶어야 할까요? 아니면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을 대신하면서도 우리 귀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걱정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도 가끔 어지럽긴 한데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메니에르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핵심 증상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며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전성 어지럼증의 양상입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빈혈 같은 느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메니에르의 어지럼증은 주변 사물이나 천장이 마치 세탁기 통이 도는 것처럼 격렬하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죠. 만약 이런 발작적인 어지러움이 반복되면서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히 기력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 귀 속의 내림프액 압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청력의 변화입니다. 메니에르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어지럼증이 찾아오기 전이나 후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합니다. 모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주로 낮은 저음역대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잘 안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독 안 들리거나 TV의 베이스 음이 뭉개져 들린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증상은 어지럼증이 심해질 때 같이 나빠졌다가 어지러움이 가라앉으면 다시 조금 회복되는 변동성을 보입니다. 어라? 아까는 안 들리더니 지금은 또 괜찮네?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에서 들리는 이명입니다. 귀 안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혹은 매미 소리나 가느다란 삐 소리가 들리시나요?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어지러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명이 유독 커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이건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압력솥에서 증기가 빠져나오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내 귀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인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충만감, 즉 귀가 꽉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거나 고산지대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귀를 면봉으로 파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이 먹먹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 외부에 이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귀 내부에 압력이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증상, 즉 회전성 어지럼증, 난청, 이명, 그리고 귀의 먹먹함,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다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시청자분께서 나이 들면 다 조금씩 어지럽고 귀도 안 들리는 거지 하고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메니에르병은 방치하면 할수록 청력은 영구적으로 소실되고 어지럼증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나중에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은둔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금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선생님, 짠 게 문제지 단 것도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 네, 당분은 메니에르병 환자에게 소금만큼이나 위험한 달콤한 독입니다.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아주 고약한 짓을 합니다. 바로 신장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설탕을 많이 먹으면 소금을 적게 먹어도 몸속에 나트륨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귀 속에 내림프액 압력이 올라가면서 끔찍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단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잠시뿐이고 여러분의 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퉁퉁 붓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라이프 원더 풀6070 시청자분들이 즐겨 드시는 믹스커피나 당분이 가득한 음료수, 그리고 흰 쌀밥 위주의 식단은 메니에르 환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카페인과 설탕, 그리고 나트륨 정체까지 한꺼번에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짠단짠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귀를 파괴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에서 당기는 자극적인 맛보다는 제철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내 귀를 시한폭탄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 귀에서 소리가 나면 다 메니에르병인가요? 혹은 저는 이명만 있는데 나중에 결국 어지러워지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과 메니에르병은 뿌리는 같을 수 있지만 줄기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먼저 이명에 대해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내 귀에만 소리가 들리는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B- 소리, 매미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 양상도 다양하죠. 사실 이명 그 자체는 병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상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각세포가 노화되거나 큰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뇌가 허전함을 채우려 가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명 환자 10명 중 8명은 어지럼증 없이 평생 소리만 들으며 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메니에르병에서 나타나는 이명은 일종의 예고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니에르병은 귀 속의 압력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가 겪는 이명은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귀가 꽉 막히는 이충만감과 청력 저하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상의 주기성입니다. 일반적인 이명은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순 있어도 대개 24시간 내내 혹은 아주 장기간 비슷하게 지속됩니다. 하지만 메니에르병의 이명은 폭풍우처럼 몰아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면서 이명 소리가 커지다가 이내 세상이 뒤집히는 어지럼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가라앉으면 신기하게도 이명 소리도 다시 작아집니다. 즉, 어지럼증이라는 대장군을 모시고 다니는 호위무사가 바로 메니에르의 이명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리의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이명은 주로 높은 고음역대의 B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메니에르병 초기에는 낮은 저음역대의 웅하는 소리나 심장, 박동 소리와 비슷한 박동성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낮은 엔진 소리 같거나 귀속이 꽉 찬 느낌과 함께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 이명이 아니라 메니에르병의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청력 손실의 형태도 다릅니다. 일반 이명은 청력이 서서히 나빠지거나 이명 소리 때문에 잠시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지만 메니에르병은 청력을 실제로 갉아먹습니다. 특히 한쪽 귀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양쪽 귀에 들리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명을 가볍게 여기다가
메니에르병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귀에서 소리 좀 나나 보다 하고 방치하는 사이 여러분 귀 속의 내림프액은 계속해서 압력을 높여가고 결국 청각세포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단순 이명인데도 나 이제 곧 어지러워져서 쓰러지는 거 아냐? 하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없던 병도 만들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공포에서는 벗어나고 필요한 치료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소리만 들린다면 이명이지만 그 소리가 귀의 먹먹함과 함께 찾아오고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동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메니에르병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청력과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어지러우면 이거 중풍 아니야? 뇌졸중 오는 거 아냐? 하고 덜컥 겁부터 내십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은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메니에르병과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러우면서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등 귀에만 집중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뇌질환형 어지럼증은 귀의 증상보다는 마비와 감각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지러우면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폭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는 메니에르병인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지럼증의 느낌 그 자체입니다. 메니에르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강합니다. 하지만 뇌질환이나 기립성 저혈압 혹은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비회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아찔하거나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붕 뜬 느낌 혹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느낌이 강하죠. 특히 빈혈은 앉았다 일어날 때 수초간 핑 도는 증상이 전형적이지만 메니에르병은 가만히 있어도 수십 분 이상 세상이 도는 고통이 지속됩니다. 또한 지속시간과 재발 양상을 보십시오. 메니에르병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발작 형태를 띠며 증상이 없을 때는 비교적 멀쩡합니다. 하지만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번 시작된 비틀거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어지러우면서 심한 두통이 동반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해 한쪽으로 자꾸 쓰러진다면 이건 내림프액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계의 심각한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내 귀가 평온해질까요? 제가 추천하는 메니에르 환자를 위한 최고의 식재료 3대장은 바로 검은 콩, 시금치, 그리고 버섯입니다. 먼저 검은 콩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귀속 내림프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천연 혈액순환제나 다름없죠. 시금치는 앞서 말씀드린 나트륨 배출의 1등 공신 칼륨과 엽산이 가득해 귀 신경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특히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이것이 위험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2차 사고입니다. 메니에르 발작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는 어지럼증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이나 뇌진탕 혹은 큰 교통사고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러운 기운이 있으면 즉시 자리에 주저앉으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무너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반복되는 이명과 청력 상실은 환자를 지독한 우울증과 고립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파괴되다 보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만큼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죽는 병은 아니지만 마음을 죽이는 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지러우면서 심한 두통, 의식 저하, 안면,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메니에르병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출혈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메니에르병 환자분들은 늘 어지럽다 보니 뇌가 보내는 이 위험한 신호를 또 메니에르가 도졌나? 보다 하고 넘기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주위에 어지럼증으로 외출조차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원더풀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